물로만 달인 도라지 정과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포닌이 진하게 들어있는 도라지 정과가 있습니다. 같은 도라지 정과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안에 든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소비자분들은 그걸 구분할 방법이 없죠. 저도 처음엔 그냥 물로만 달였어요. 그러다 어느 날 딱 한 가지를 더 넣어봤더니 정과 한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 그 진함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오늘은 그 한 가지가 뭔지, 정과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릴게요. 종갓집 장독대에 대대로 내려오는 시간장 있죠. 바로 씨 도라지 엑기스입니다. 도라지 정과를 만들 때마다 도라지에서 우러난 진액이 물에 녹아 나오거든요. 그 물을 그냥 버리지 않고 계속 모아서 졸이면 마지막에는 정말 진한 갈색의 엑기스가 남아요. 이게 바로 씨도라지 엑기스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도라지 안에 있는 사포닌은 물에 잘 우러나는 수용성 성분이에요. 그래서 끓는 물에 도라지를 담그면 사포닌이 물 쪽으로 일부 빠져나옵니다. 이 물을 계속 졸이면 수분은 날아가고 사포닌은 그대로 남으니까 농도가 점점 진해지는 거죠. 도라지의 깊은 맛과 성분을 농축한 원액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과에 넣으면 사포닌이 한 번 더 농축된 정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에서 만드실 때는 도라지 1kg 기준 부원료 1kg 물 2리터인데요. 부원료라 함은 집에 있는 것 중 꿀을 1kg 다 넣으셔도 되고 조청만 1kg 다 넣으셔도 되고 반반씩 넣으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호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먼저 도라지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금물을 넣어 30분간 끓여줍니다. 도라지 특유의 쓴맛과 아린맛을 잡아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소금물에 담그면 사포닌도 같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분 정도로는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빠져나오는 건 표면 가까이 있는 아린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는 사포닌 손실 없이 잡맛만 잡아주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금물에서 건진 도라지를 다시 냄비에 담고 새물을 부어서 센 불에 끓이기 시작합니다. 도라지 조직은 단단해서 차가운 상태에서는 세포벽이 닫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진한 엑기스를 부어봐야 표면에만 묻고 안으로는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맑은 물로 먼저 끓이면 열을 받으면서 세포벽이 살짝 열려요. 그때가 흡수가 가장 잘 되는 타이밍입니다. 처음부터 물과 당 성분을 함께 넣게 되면 속까지 성분도 흡수가 안 되고 색깔도 겉은 갈색, 속은 흰색 그대로가 됩니다. 저는 빨리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분이 제대로 들어간 정과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 이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이제 진짜 핵심 단계로 넘어갑니다. 새 물이 보글보글 30분가량 끓는 순간 씨 도라지 엑기스를 넣어줍니다. 이때가 도라지 조직이 가장 열려있는 시점이거든요. 열을 받아서 세포벽이 풀어진 직후라 엑기스 성분이 안으로 잘 스며들어요. 너무 일찍 넣으면 흡수가 안되고 너무 늦게 넣으면 흐물어져 버립니다. 엑기스를 넣자마자 색깔이 확 바뀌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맑던 물이 진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도라지가 그 색을 그대로 빨아들이기 시작해요. 요리 시험이나 대중적인 레시피에서는 맹물에 설탕이나 조청, 물엿 등으로 비교적 짧게 조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도라지 속살이 비치는 밝은 미색 정과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면 훨씬 진한 갈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두 가지 반응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도라지 속 아미노산과 씨도라지 엑기스의 당분이 만나 열을 받으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갈변 반응입니다. 쉽게 말해 빵을 구웠을 때 겉면이 노릇해지는 원리, 누룽지가 구수한 갈색으로 변하는 원리와 비슷해요. 이 과정에서 색만 진해지는 게 아니라 깊은 풍미와 감칠맛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당분이 천천히 졸여지면서 일어나는 카라멜화 반응이에요. 씨도라지 엑기스 안에 들어있는 당 성분이 오랜 시간 은근한 열을 받으면서 특유의 깊은 향과 진한 색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흑설탕이나 색소를 넣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깊은 갈색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 영양 성분이 파괴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통식품에서는 이런 가공 과정을 통해서 풍미가 깊어지고 체내에서 이용되기 좋은 형태로 변화한다고 보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홍삼입니다. 하얀 수삼을 푹 찌고 말리면 진한 갈색의 홍삼이 되죠. 그 과정에서 인삼의 성분 조성이 달라지고 새로운 형태의 사포닌과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라지도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도라지 액기스와 함께 천천히 졸여지면서 색이 깊어지는 과정은 쉽게 말해 도라지의 홍삼화 과정인 셈입니다. 또 도라지의 핵심 성분인 사포닌은 열에 비교적 강한 편이라 중간 온도에서 천천히 졸인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분이 줄어들면서 도라지의 풍미와 진한 맛이 더 농축되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리고 갈색으로 변하는 이 과정에서는 멜라노이딘이라는 황산화 성질을 가진 물질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즉, 단순히 색만 진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숙성과 농축 과정을 거치면서 맛과 향이 훨씬 깊어진 보약 같은 도라지 정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액기스를 넣고 잘 졸여진 도라지 정과는 이제 마지막 수분을 날려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과를 채반에 겹치지 않게 차곡차곡 잘 널어주신 다음에요. 그대로 건조기에 넣고 은근한 온도에서 말려주시면 됩니다. 옛날처럼 마당에 널어놓고 말리면 미세먼지나 날씨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요새는 이렇게 건조기를 쓰면 아주 위생적이고 쫀득하게 잘 마릅니다. 우리나라는 음식을 빨리빨리 끝내려는 성향이 있지만 이런 전통 정과는 졸이는 시간뿐만 아니라 이렇게 건조기에서 묵묵하게 수분이 날아가는 절대적인 시간이 들어가야 재료 속까지 쫀득한 식감이 완성됩니다. 제가 오늘 맹물에 부원료를 넣고 조리는 흔한 방법 대신에 왜 굳이 시도라지 액기스를 모으고 홍삼화 과정까지 거쳐가며 만드는지 그 이유를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지만 내 몸은 내가 먹는 음식 그대로 정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젊을 때는 아무거나 먹어도 힘이 났지만 이제는 확실히 제대로 만든 음식을 챙겨 먹었을 때 몸이 먼저 알아차리고 기력이 올라갑니다. 이 정도 정성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